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공급 확대에 집중됐습니다.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침체법은 빠져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대전과기대 부동산 재테크과 박유석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매년 27만 가구씩 5년 동안 135만 가구를 서울 수도권에 공급을 하겠다. 이게 골자잖아요. 어제 발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난 대책이 6.27 대책이었습니다. 네. 6.27 대책에서는 이제 금융 규제를 통한 어떤 수요자 측면의 어떤 대책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9.7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자 유제, 공급에 관한 대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5년 동안 135만 호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도 대규모 물량의 공급 정책은 있었고 늘 있어왔죠. 네, 예, 그 예.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특징적인 것은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LH에서 택지 개발을 하면 그걸 민간에 분양을 했습니다. 네. 그럼 민간에서 공급을 주도를 했는데요. 네. 이번 대책에서는 LH가 그 부분까지도 주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고요.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 이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할 때 이제 네. 인허가 물량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착공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악을 실질적으로 더 잘 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착공을 하겠다는 건 그만큼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렇게도 들리고요. 또 LH가 주도를 하겠다, 공공이 주도를 하겠다. 이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좀 약간 걱정되는 측면도 있고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관점에 따라 좀 장단점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LH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어떤 주택 정책이 좀 가능합니다. 네. 어떤 기간에 따라서 일정 수의 주택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는데 민간이 하게 되면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사업자의 상태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LH가 주도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있지만 단점은 또 민간보다 공공이 주도를 할 경우에는 네. 다소 진행 속도가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 단점도 네. 있다. 물론 LH가 시행을 한다 그래서 뭐 기존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LH 아파트만 들어서는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만, 그러니까 135만 호를 한다고 해서 LH가 다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주도를 이제 누가 하느냐, 네. 주가 LH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시공은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할 것이다. 네네. 네,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뭐 지방은 언급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이게 한파가 되게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뭐 수도권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고 지방은 뭐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제 수도권으로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규제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공급 대책도 그렇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나 일자리나 집중하고 있고 네. 수도권 집중화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수도권 중심의 어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지역의 그 효과가 파급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지방은 워낙 수도권이랑 상황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맞는 정책과 수도권에 맞는 정책이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네, 뭐 강남 그리고 뭐 마용성이라고 하죠. 이른바 한강벨트가 뜨겁고 문제가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만 가면 어떻게 보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이런 걸 좀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네.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하지만 부동산 현상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수도권은 수도권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고 지방은 네. 지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과 같이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펴다 보면 네. 오히려 지방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수도권의 규제를 줄이고 공급을 늘려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가격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네. 있는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부분이 다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네.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은 지역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도 네.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사실 너무 뜨겁고 지방은 너무 차갑게 식어버려서 문제인데 자, 지방 상황, 충청권 부동산 상황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우리가 크게 이제 시장을 좀 얘기를 할 때 매매 시장이 있고 네. 또 신규 시장이 분양 시장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네. 매매 시장의 분위기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네. 지금 미분양
신규 분양 시장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미분양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매매 시장에서도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양쪽으로 모두 네. 매매 시장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특히나 저는 이제 미분양에 대한 부분에 조금 방점을 좀 찍고 있는데 네. 미분양도 두 가지가 있죠. 네. 우리가 짓고 있는 미분양이 있고 짓고 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이미 준공 후에 준공이 팔리지 됐지만 않는. 팔리지 네, 않는 네, 이런 네.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 지금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수요가 거의 뭐 절벽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수요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과 네. 장기적인 지방 부동산 시장의 해법을 동시에 찾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지방 부동산 해법 정부가 이번 스텝의 다음 스텝으로 고민을 할 거라고 보시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6.27 대책과 97 대책 네. 보시면 좀 흐름의 이어짐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지방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지금도 97 대책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네, 네. 앞으로의 정책에서는 또 지방을 위한 어떤 맞춤형 정책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위한 말씀하신 맞춤형 대책에 꼭 포함돼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수요를 지금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수요를 합니다. 끌어올려야 된다. 수요를 네. 끌어올린다고 하는 거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네. 그걸로 가장 빠른 방법은 이제 금융 규제에 대한 완화입니다. 혹은 금융 규제에 대한 배제가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12월로 이제 DSR 적용 배제가 이제 해제될 겁니다. 지역에도 네. 네. DSR 3단계가 적용이 될 텐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적용 완화 내지는 배제가 돼서 네. 지역에 있는 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진입을 좀 수월할 수 있게 해주는 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안에서 대출 규제를 좀 확 풀어줘야 좀 온기가 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